스케치업을 실행하고 나면 이런 웰컴 상자가 뜰 겁니다. 이걸 살펴보시면 여기 크리에이트 뉴 모델에서 여기 아키텍처 밀리미터라고 되어 있을 겁니다. 여기 가운데 하트를 누르면 이렇게 맨 앞으로 나오게 돼요. 우리가 사용하는 건 기본 단위가 밀리미터죠. 네, 이렇게 밀리미터 찾으시면 됩니다. 심플 미터, 아키텍처 인치, 미터, 그 다음에 모어 템플릿을 누르게 되면 더 많이 이렇게 뜹니다. 밀리미터 여러가지 나옵니다. 어반이라든지 랜드스케이프라든지 뭐 여러가지 이제 단위들이 나올 건데, 그래도 우리가 쓸 것은 아키텍처 밀리미터니까 이걸 클릭하시면 스케치업이 실행될 겁니다. 자, 실행해 보시죠. 스케치업을 보시면 인터페이스는 이렇습니다. 맨 위에 풀다운 메뉴가 있습니다. 여기에 모든 메뉴가 다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그 아래쪽에 보시면 일반적인 툴바가 툴 메뉴가 나옵니다. 이거 툴 메뉴에서 오른쪽 버튼 누르면 이렇게 숨겨져 있는 다른 툴 메뉴들을 꺼내 놓을 수도 있고 감출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사용하는 것들은 꺼내 놓고 사용하시면 되는데, 가장 기본적인 게 여기 Getting Started라고 하는 것이 있을 겁니다. 요거 하고, 그 다음에 메저멘트, 그 다음에 태그 같은 거, 태그, 그 다음에 메저멘트 켜놓고, 그 다음에 태그는 굳이 안 하셔도 좋겠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써야 되는 게 V-Ray 스케치업이죠. 그 다음에 요거 섀도우, 그림자, 그 다음에 뷰, 여기 뷰 메뉴들 요런 정도. 그 다음에 Getting Started 밑에 보면 라지 툴셋이라고 있습니다. 그게 얘 오른쪽에 있는 여기 있는 게 라지 툴셋입니다. 그리고 이 오른편에 트레이, 기본적인 트레이가 여기 들어 있고요. 여기에 트레이에 보시면 예를 들어서 여기 섀도우가 있는데, 여기 섀도우가 있죠. 여기 섀도우 꺼내놓은 거 보이시죠? 누르면 이렇게 그림자가 나타납니다. 시간대를 여기서 지정해 줄 수 있고, 이렇게 시간대도 지정해 주고 아침, 점심, 저녁 이렇게 지정해 줄 수 있어요. 그러면 내가 어떤 것들을 모델링 하든지 간에 이렇게 그림자가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죠. 이런 특별한, 그러니까 이런 기능들이 여기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작업하는 작업 내용이 여기 있고요. 자, 보시면 X, 그러니까 여기가 빨간색 축 방향, 초록색 축 방향, 파란색 축 방향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일반적으로 이 빨간색 축 방향을 X축이라고 부르고, 여기를 Y축, 여기를 Z축 이렇게 부릅니다. XY Z축이라고 하고, 스케치업에서는 그냥 레드 엑시스, 그린 엑시스, 블루 엑시스 이렇게 색깔을 붙여서 그대로 사용합니다. 보시면 마우스 사용 방법부터 먼저 설명드립니다. 휠을 돌려보세요. 줌인, 줌아웃, 줌인, 줌아웃, 줌인, 줌아웃 똑같이 들어가는 거 보이시죠? 자, 그 다음에 휠 드래그를 할 건데, 이게 CAD하고 키가 반대예요. CAD하고 키가 반대입니다. 휠 드래그 하면 오빗이 되는 거 보이시나요? 화면 회전이 들어갑니다. 그냥 휠 드래그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화면 회전이 들어갑니다. 이때 내가 좌우로 혹은 위아래로 움직이고 싶어요. Shift 키를 누르고 드래그 해보세요. Shift 키를 누른 상태에서 휠을 드래그 합니다. 그러면 펜 기능이 됩니다. 오토캐드하고 이게 반대예요. 오토캐드는 Shift 키를 누르고 있는 상태에서 휠 드래그 하면 오빗이 들어갑니다. 무슨 얘기인가 지금 보시죠. 캐드는 휠을 드래그하면 화면 이동이죠. 펜이죠. Shift 키를 누르고 휠을 드래그하면 오빗이 들어가요. 이렇게.
이해되시나요? 스케치업은요, 휠 드래그하면 오빗이 되고 시프트 키를 누른 상태에서 휠 드래그하면 펜이 됩니다. 캐드하고 키가 반대예요. 헷갈리시면 안 돼요. 자, 참고로 여기서 원래대로 돌아가고 싶어요.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여기 요거 뷰 큐브라고 하는데 여기 탑 써있죠. 얘를 누르고 화살표 누르면 됩니다. 이게 첫 번째. 다시 두 번째, 여기 커스텀 뷰 보이시죠? 얘를 누르시면 여기 탑 뷰가 나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뷰가 있어요. 탑 뷰를 클릭해 주시면 돼요. 그러면 됩니다. 이해되셨나요? 그 다음 명령어에다가 플랜이요, 평면이란 뜻으로 플랜 엔터 한 번 더, 그러면 되돌아갑니다. 세 가지 방법이에요. 분명히 내일 이제 이 얘기 나올 거예요. 선생님 화면 돌아갔어요 그러고. 자요, 캐드하고 스케치업하고 반대입니다. 자, 어려운 거 없죠? 그러면 선을 한번 그려볼까요? 여기 연필 그림 보이시죠? 연필 그림, 얘가 라인입니다. 연필 그림이 라인이에요. 단축키가 L입니다. 라인을 그리기 위해서 L만 누르면 이렇게 연필에 체크가 됩니다. 이해되시죠? 스페이스바를 누르면 선택으로 갑니다. 스케치업은 다 단축키 써요. 스케치업, 포토샵 다 단축키 씁니다. 오토캐드만 명령을 주구장창 쓰는 거지 대부분 다 단축키 써요. 그러니까 단축키가 나중에 막 헷갈려 올 겁니다. 자, 라인 뭐 별거 없어요. 그냥 클릭하시면 돼요. 패곡선이면 이렇게 면이 만들어집니다. 여러분도 한번 그려보세요. 자, 근데 어떻게 돼요? 이렇게 Z방향으로도 막 들어가요. 내가 보기엔 평면인데 얘가 막 Z방향으로도 들어갑니다. 자, 한번 해보세요. 라인, 자, 클릭을 하는데 클릭한 다음에 마우스를 쭉 움직이면 되는데 지금 보시면 빨간색 선으로 그려지는 거 보이시나요? 이렇게. 자, 얘하고 같이 들어가서 그렇구나. 자, 이렇게 빨간색 선으로 그려지는 거 보이시죠? 이거는 무슨 의미냐면 이 레드 엑시스와 나란한 방향으로 그려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자요, 그린 엑시스 방향으로, 레드 엑시스 방향으로. 근데요, 이렇게 딱 갖다 놓으니까 오스냅 트래킹 추적되는 거 보이시나요? 스케치업은 오스냅이 자동입니다. 거의 인공지능 수준으로 들어와요. 심지어 오스냅 트래킹도 돼요. 그려진 거 보이시죠? 자요, 꼭지점에 Z방향. 자, 그려지는 거 보이시나요? 면을 하나씩 이렇게 만들어 갈 수 있어요. 자, Z방향으로 그리니까 어떻게 됐나요? 육면체 그려진 거 보이시나요? 한번 그려보시죠. 선택은 여기 화살표 키가 있을 겁니다. 스페이스바 누르시면 돼요. 클릭하면 선택됩니다. 모서리 클릭하면 선택돼요. 똑같아요. 캐드랑 똑같아요. 빈 공간 드래그 시작합니다. 쭉 드래그. 얘는 클릭이 없어요. 드래그 하셔야 돼요. 이거 윈도우 셀렉트. 빈 공간 드래그 오른쪽 윈도우 셀렉트. 빈 공간 드래그 왼쪽 셀렉트, 크로스 셀렉트. 캐드랑 사용하는 방법이 똑같아요. 심지어 3D 맥스도 이렇게 선택합니다. 똑같아요. 자, 한번 선택해 보시죠. 그 다음에 키보드의 델키로 지우시면 지워져요. 자, 지워 보시죠. 다시 봅니다. 자, 라인, 자, 방향 맞추고 500, 그리고 엔터. 그럼 500mm 짜리 그려진 거 보이시나요?
오토캐드처럼 상대좌표, 상대극좌표 쓰지 않습니다. 그냥 방향 맞추세요. 마우스로 이렇게 방향 맞추고 선의 길이를 씁니다. 선의 길이가 어디로 들어가냐면 일로 들어가요. 자동으로 들어갑니다. 여기 클릭 안 돼요. 자동입니다. 자. 자, 그 다음 500 그리고 엔터. 다시 500 엔터. 한 변의 길이가 500인 정사각형을 그려봤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시죠. 다시 라인을 그리는데 선의 방향 지정하고 선의 길이 쓰고, 근데 어떤 땐 이게 내 맘대로 안 된단 말이죠. 그래서 선의 방향을 내가 지정할 수 있는데 화살표 키를 누릅니다. 오른쪽 화살표 키. 그러면 X축으로만, 왼쪽 화살표 키 누르면 초록색 방향으로만, 위쪽 화살표를 누르면 파란색 축 방향으로만 움직임이 제한이 되어 버립니다. 움직이는 방향을 이렇게 제한시킬 수 있어요. 아래쪽 화살표는 없습니다. 내가 지정한 이런 방향인데 아래쪽 화살은 의미 없고 오른쪽, 왼쪽, 위쪽. 그러면 얼마든지 쉽게 그릴 수 있게 됩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스케치업은 명령어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래서 그 조금밖에 없는 명령어들을 가지고 표현하려고 하면 굉장히 바쁠 수밖에 없어요. 자, 또 재밌는 기능이 하나 있는데 바로 여기 줄자 그림이 있을 겁니다. 줄자하고 각도계. 줄자하고 각도계. 이게 하나는 프로텍터, 하나는 메주어라고 하는데 이렇게 축이 있잖아요. 축을 클릭하고 이렇게 클릭해 보면 가이드를 복사해 낼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물론 지우개로 클릭하면 지울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자, 축을 선택하고 쭉 끄집어냅니다. 500. 그럼 500mm 간격으로 제가 복사를 해줄 수 있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바둑판을 그렸으니까 라인을 이용해서 그냥 이렇게 쉽게 그릴 수 있는 거죠. 올바르게 그려지면 이와 같이 면이 생겨요. 한번 해보시죠. 화면을 보시면 어떻게 되나요? 여기 끝으로 가면 다 한 점으로 모이는 거 보이시죠? 그래서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자, 이렇게요. 크기가 다르게 보여요. 여기가 일직선이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그죠? 이건 왜 그러냐면 원근감 보기 때문에 그래요. 자, 우리가 보는 거는 일반 뷰가 아니고 카메라 뷰입니다. 화면은 카메라 뷰예요. 그래서 카메라 메뉴를 보시게 되면 여기 오빗, 아까 나왔던 오빗, 그 다음 펜, 그리고 줌이 있지만 줌도 있고 이렇게 줌인, 줌아웃. 자, 근데 이 위에 가면 퍼스펙티브하고 파라렐 프로젝션하고 있습니다. 퍼스펙티브가 원근감 바라보기고 파라렐 프로젝션이 원근감 없이 바라보는 겁니다. 이렇게. 지금 보시면 캐드 화면이 이렇게 생겨 있어요. 캐드는 원근감 없이 보는 뷰입니다. 이렇게 되면 어떤가요? 저 끝으로 가도 그대로 선들이 그대로 연결되어 있죠. 그죠? 자, 여러분들도 한번 바꿔보시죠. 원근감이 있기 때문에 그 원근감을 바라보고 어느 정도 감안하고 그리고 작업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 줌 윈도우가 있네요. 드래그하면 내가 원하는 부분을 확대해서 볼 수 있습니다. 줌 윈도우. 그 다음에 줌 익스텐트.
우리가 이제 많이 쓰는 게 바로 이 줌 익스텐트입니다. 화면 맞추며 어딜 보고 있든지 간에 줌 익스텐트를 누르게 되면 화면 맞춤이 되는데, 이 줌 익스텐트가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습니다. 줌 익스텐트 아이콘이 이렇게 두 군데 더 있어요. 아이콘을 누르셔도 좋고, 이렇게 아이콘을 누르셔도 좋고, 단축키를 보세요. 컨트롤 시프트 알파벳 E 라고 되어 있죠. 네, 이렇게 컨트롤 시프트 알파벳 E를 누르시면 바로 줌 익스텐트가 됩니다. 캐드에 휠 더블 클릭하는 거랑 똑같은 기능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한번 해보시죠. 프로텍터는 각도기입니다. 이렇게요. 원점, 0도 방향, 그 다음에 각도 45도. 그러면 내가 지정한 방향으로 이와 같이 사선을 그릴 수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볼까요? 프로텍터 원점 0도 방향 클릭하고 60도. 그러면 0도에서 60도까지 그려진 거 보이시나요? 다시 볼까요? 원점 0도 60도. 다시 볼까요? 원점 0도 60도. 그러면 선 그려진 거 보이시죠? 테이. 자, 1000mm. 자, 그러면 라인으로 이렇게 선 하나 그릴 수 있겠군요. 자, 프로텍터 원점 0도 120도. 다시 프로텍터 원점 0도 120도. 자, 그 다음에 라인 그대로 그리고 다시 프로텍터 원점 0도 120도. 원점 0도 120도. 라인을 이용해서 그리면, 자, 육각형 그려졌네요. 한번 그려 보실까요? 지울 때도 선택해서 del 키를 눌러도 돼요. 그죠? 근데 지우개로 이렇게 하나씩 클릭해도 되지만 드래그를 합니다. 이렇게 쭉 드래그를 하게 되면 선택되는 거 보이시나요? 그리고 드래그를 떼면 삭제돼요. 보세요. 지우개로 드래그 합니다. 그리고 떼요. 그러면 이와 같이 삭제가 됩니다. 자, 라인 60, 그 다음 45, 다시 60. 자, 그 다음에 테이블 이용해서 15, 30, 다시 10, 25, 30, 라인. 그러면 쉽게 그려진 거 보이시죠? 자, 한번 그려보시죠. 얘네들도 쭉 그려보시는데 얘는 빼고 6번 빼고. 자, 한번 그려보시죠. 자, 원 그리는 방법입니다. 여기 있네요. 원 그리는 방법이 여기 있네요. 서클, 단축키 C입니다. 중심점, 그 다음 반지름. 그러면 원이 이렇게 그려져요. 중심, 반지름. 어렵지 않아요. 근데 가만히 살펴보면 이렇게 각이 져 있는 거 보이시나요? 오토캐드처럼 이렇게 정원으로 못 그립니다. 왜냐면 나중에 얘네들이 이렇게 3D로 발전하게 되면, 이렇게 3D로 발전하게 되면 보이시나요? 요 모서리 하나하나에 면이 한 개씩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이렇게 면이 하나씩 만들어져요. 이런 식으로 모서리 하나에 원 하나. 왜냐면 이 면이 너무 많아지면 컴퓨터가 계산해야 될 양이 많아지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감춘 겁니다. 이렇게 스무스 처리하는 거예요. 부드럽게. 그랬더니 어떻게 보이나요? 부드러운 원처럼 보이는 거죠. 이게 이제 3D의 특징입니다. 자, 각이 져 있네요. 그죠? 자, 여러분들도 한번 원을 그려보시죠. 자, 서클을 실행하고 나면, 명령을 실행하면 제일 먼저 사이드를 물어봅니다. 서클 명령을 실행하면, 이렇게 서클 명령을 실행하면 사이드부터 물어봐요. 세그먼트가 몇 개입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자, 제가 12개라고 했습니다. 아이고, 다시 서클 12개 어떤가요? 12각형 되는 거 보이시나요? 다시 한번 볼까요? 6개, 다시 서클 24개. 자, 푸시 앤 풀로 제가 이렇게 올려보죠. 어떤가요? 면이 부드럽게 처리되는 거 보이시나요? 세그먼트, 즉 모서리의 개수를 의무대로 조절할 수 있습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자, 라인 65mm, 65mm, 65mm. 그 다음에는 가운데에 선을 그려야 될 거고요. 미드 포인트에서 미드 포인트겠죠? 그 다음 서클 반지름 12. 자, 지우개로 지우면 돼요. 그 다음 15 나누기 2, 그 다음 25 나누기 2. 그러면 안쪽에 있는 원 그렸고요. 서클 아니네. 자, 그 다음 자, 40 나누기 2, 다시 라인. 다 됐네요. 자, 이레이즈 지우개로 지우면 모양이 금방 만들어지죠. 자, 만들어 보시죠. 자, 렉탱글입니다. 사각형이에요. 대각선으로 그리시면 됩니다. 이거 캐드랑 똑같아요. 자, 500, 500. 우와, 너무 크다. 다시 언두. 자, 50, 50 또는 뭐 30, 20 이런 식으로 가로, 세로. 30, 20 그려지는 거 보이시나요? 플러스 마이너스가 없어요. 커서 방향으로 지정만 해주시면 돼요. 간혹 이게 눕혀지는 경우가 있긴 있더라고요. 그럴 때는 이 디멘전을 메저멘트를 잘 살펴보셔야 돼요. 자, 한번 그려보시죠. 여기 로테이티드 렉탱글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먼저 가로의 크기를 지정해주고 이렇게요. 세로의 그러니까 세로 콤마 각도요. 세로의 길이가 50, 쉼표 각도 30도. 그러면 이렇게 회전된 모양의 사각형이 그려집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가로의 길이 50, 그 다음 세로의 길이 세로의 길이 30, 각도 45도 그려진 거 보이시나요? 먼저 이렇게 가로의 길이를 그립니다. 50mm 엔터. 그 다음에 각도 다시 가로 쓰고 엔터. 그 다음 세로 30, 각도 45도. 여기 여기는 엔터고, 그러니까 가로 엔터, 세로 쉼표 각도. 이해되셨나요? 다시요. 가로 세로잖아요.
가로를 먼저 그려줍니다. 그러면 스케치업이 물어봐요. 이 세로와 각도가 얼마냐고. 그래서 여기다가 세로의 길이 쉼표 각도를 넣는 겁니다. 세로의 길이 50, 쉼표 각도 60도. 그러면 사각형이, 회전된 사각형이 그려집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그 오른편에 보시면 폴리곤이 있습니다. 정다각형이에요. 자, 폴리곤을 누르게 되면 역시 마찬가지로 사이드부터 물어봅니다. 몇 각형입니까? 팔각형. 그러면 이렇게 팔각형을 그릴 수 있게 됩니다. 원점, 반지름. 다시 볼까요? 폴리곤, 육각형, 원점, 반지름. 자, 한번 그려보시죠. 자, 그 다음이요. 자, 그 다음엔 아크인데, 아크 그리는 방법이 3개네요. 중심, 시작, 끝. 중심, 시작. 여기 반지름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각도 120도. 그러면 이렇게 아크가 그려지는데, 아크도 마찬가지로 제일 첫 번째 물어보는 게 사이드입니다. 세그먼트의 개수가 몇 개입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제가 6개로 고쳐봤습니다. 중심, 시작, 끝. 어떤가요? 각져 있는 거 보이시죠? 자, 한번 해보시죠. 중심, 시작, 끝. 그 다음이요. 그 다음엔 투포인트 아크입니다. 시작점, 끝점, 중간점. 투포인트 아크예요. 시작점, 끝점, 중간점. 이렇게. 그러면 투포인트 아크가 그려집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자, 그 다음에는 3점이네요. 1점, 2점, 3점. 3점입니다. 1점, 두 번째 점, 세 번째 점. 자, 한번 그려보시죠.
자, 그러면 요거 제물 한번 찾아보실까요? 여기 기초 모델링 하기가 있습니다. 사이즈가 눈에 잘 보이려나요? 네, 이렇게 보면 보이겠네요. 기초 모델링 하기가 있습니다. 스케치업이 많이 쉬워요. 자, 어떻게 그리는지 잘 보세요. 3D로 만들려면 쓸 수 있는 명령어가 여기 딱 3개, 요거 2개밖에 없어요. 푸시앤풀하고 팔로우미하고 2개밖에 없습니다. 스케치업은 3D 명령어가 2개예요. 푸시앤풀하고 팔로우미하고. 그럼 나머지는 어떻게 할까요? 루비라는 명령어를 이용합니다. 루비라고 하는 플러그인을 이용해서 작업을 해요. 자, 우리는 여기 있는 걸 가지고 이제 모양을 만들 건데요. 푸시 앤 풀부터 볼까요? 이렇게 클릭한 다음에 움직이시면 돼요. 그러면 3D로 만들어지는 거 보이시나요? 클릭한 다음에 방향 지정하고 돌출 높이 100mm. 그러면 100mm 만들어진 거 보이시죠? 자, 50mm, 20mm, 30mm 돌출되는 거 보이시나요? 자, 한번 만들어 보시죠. 라인은 돌출되지 않습니다. 오로지 면만 돌출돼요. 사각형 그리기. 그 다음 푸시 앤 풀로 클릭하면, 자, 돌출되는 거 보이시죠? 다시 한번 봅니다. 면을 클릭하고, 자, 풀 당기다, 푸시 밀다. 어떻게 되나요? 면이 조절이 되는 거 보이시죠? 이렇게. 이게 푸시 앤 풀입니다. 당기고 밀고 밀고 당기고. 이게 푸시 앤 풀이에요. 자, 한번 해보시죠. 렉탱글 푸시 앤 풀. 우리가 이 도형들을 그릴 때 이런 식으로 면에다가도 이렇게 그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면에서 이렇게 땡겨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요, 이거를 쭉 미는데 이렇게 안쪽으로 밀다 보면은 이렇게 면이 이렇게 2개 겹쳐진 거 보이시나요? 요때까지 쭉 민 다음 클릭하면 구멍 납니다. 이렇게 구멍 난 거 보이시나요? 다시 한번 볼까요? 자요, 이렇게 클릭하고 안으로 밀어 넣습니다. 천천히 넣으세요. 이럴 때 쭉 가면 온 페이스라는 툴팁이 뜨면서 면이 2장이 겹쳐진 느낌이 납니다. 요때 클릭하시면 면이 구멍 나요. 자, 한번 해보시죠. 자, 돌출을 하는데 그냥 이렇게 푸시 앤 풀 하는데 컨트롤 키를 누르는 거죠. 한번 눌렀다 떼보세요. 그러면 이렇게 면이 분할이 돼서 올라갑니다. 이런 식으로요. 면 분할이 돼서 올라갑니다. 그리고 옆에다가 옆에 있는 혹은 다른 면을 갖다 대면 높이를 똑같이 맞출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요. 자, 한번 해보시죠. 이런 식으로 해서 복잡한 도형을 계속 만들어 나가는 겁니다. 자, 일단 바닥을 만들어야 되겠죠? 30,10
자, 푸시 앤 풀 20 이렇게 생긴 거죠. 자, 다시 한번 볼까요? 테이프. 자, 렉탱글 적당히 30, 10 30, 10 30, 10 자, 테이프. 적당히 그리시면 되겠죠. 자, 렉탱글 30, 10 물론 복사하는 방법이 있어요. 아직 안 배웠으니까 그냥 넘어가자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 푸시 앤 풀로 전부 다 20mm씩 이렇게 올려주면 기본 도형이 완성이 되는 거죠. 그러면 12개가 끝납니다. 자, 12개 만들었고요. 그 중에 1번 끝났고, 자, 여기는 자, 이렇게 되네요. 10, 10 그 다음 푸시 앤 풀 다시 테이블 이용해서 10mm 다시 렉탱글 10, 10 푸시 앤 풀 다시 렉탱글 10, 10 다시 또 렉탱글 10, 10 자, 여기는 요 한 가운데 들어간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미드 포인트 하나, 자, 그 다음 미드 포인트 하나. 자, 여기서 5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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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렉탱글 이렇게 생겼네요. 그 다음 푸시 앤 풀 자, 이렇게 구멍 난 거 보이시죠? 자, 지우개로 필요 없는 건 지우고, 자, 라인 대각선에서 대각선으로. 얘는 답이 없어요. 모서리를 그냥 그리는 겁니다. 이렇게 모서리 그렸는데 면이 어떻게 만들어질까요? 네, 만들어져요. 이렇게. 자, 역시 마찬가지로 테이프 자, 10mm 이동해 놓고 렉탱글 10, 10 푸시 앤 풀로 5mm만 밀어 넣으면 되겠고, 자, 여기도 마찬가지죠. 자, 테이프 중간점 다시 한번 중간점 각각 5mm씩 잘못됐다. 그 다음 렉탱글 자, 그 다음 푸시 앤 풀 앞으로 5mm 이렇게 생긴 겁니다. 자, 여기는 대각 중간점에서 중간점으로 그 다음 푸시 앤 풀 5mm 5mm 역시 마찬가지로 대각선을 그리고 자, 푸시 앤 풀 여기도 5mm 여기도 5mm 자, 여기는 이쪽에서 라인을 대각선으로 그립니다. 푸시 앤 풀 15mm 어떤가요? 다 그려진 거 보이시나요? 여러분들이 상상해서 그렸던 거하고 이걸 3D로 표현하는 거하고 어떤가요? 괜찮죠? 자, 한번 해보시죠.